쿼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쿼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쿼카의 관심 종목인 LG이노텍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LG이노텍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1부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하긴 했는데요.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지, 또 여러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해 정보를 확인하며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봉 차트로 적정 주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LG이노텍의 주봉 화면입니다. 네, 지난 시간 일부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냈죠.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니까 2020년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니까 22만 8,3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22,830원. 여기 이제 1.7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약 73% 정도, 기본가에서 약 73% 정도를 더 배수,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더 붙여줘가지고 22,800원 정도 해당하는 그런 적정 주가를 계산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LG이노텍은 올해 2020년의 적정 주가인 22만 8천원 부근을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도달했던 게 지난 7월쯤에 약 한 18만 천원, 18만 천원 이 부분까지 올라간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의 적정 주가는 올해 달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 다 2020년에 적정 주가를 타치를 했고요. 심지어는 2022년에 적정 주가까지 타치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LG이노텍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 파란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약 14만 5,690원 라인. 그러니까 이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인데요. 이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까지 지금 그 가격이 거의 가까이 와 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 정도 더 하락하면은 이 적정 주가 하단 밴드인 14만 5천원까지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2020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LG이노텍의 주가는 너무너무 싸졌다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 여기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2019년의 적정 주가 14만원이었고요.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점선은 2019년에 적정 주가 저점 밴드인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까지 다시 회귀한다는 것은 너무 악몽 같은 일이고요. LG이노텍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우선은 2020년 적정 주가도 타치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 타치 못한 적정 주가까지 도달하는 것이 저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적정 주가를 말씀드릴 때 이 적정 주가는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 적정 주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해서 절대로 어떤 매매를 또는 매수 매도를 결정하실 때 중요한 선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리딩이나 또 이 종목을 추천함이 아니고요. 쿼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 또 쿼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추천 종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어쨌든 LG이노텍 기본적 분석상 우리가 판단했을 때 LG이노텍은 여전히 저평가다. 뭐 최근에 이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있었죠. 네, 2020년 올해 큰 폭의 하락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발생한 이후에 어떤 종목들은 많이 올랐고 어떤 종목들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요. LG 이노텍은 전 고점을 돌파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튀어 올라가지는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020년의 적정 주가까지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을 좀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 이제 주봉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주봉상의 12주선이라고 그랬죠. 주봉상의 12주선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선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실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12주 선인데요. 이 12주 이동평균선은 저는 주봉상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 12주선의 일봉의 의미로 본다면 그 61선에 가깝거든요. 61선은 또 일봉상에서 되게 중요한 선이고 많은 분들이 추세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잖아요. 물론 뭐 그 위에 이제 좀 더 단기적으로는 21선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5일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 또 21과 61선의 어떤 크로스 형태를 보셔서 뭐 골든이냐 데드냐 그 크로스의 상황에 따라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주봉상 저는 그걸 옮겨와서 12주선이 되게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이 12주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조금 경계를 해야 한다. 혹시 이 주가의 방향이 하방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2주선을 이 기술적으로 그을 때도요. 12주 이동평균선만 걷는 것이 아니라 12주선에 고점에 해당하는 12주선이 있을 거고 저점에 해당하는 12주선이 있죠. 그래서 저는 12주 고점 이동 평균선과 12주 저점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노란 점선으로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점선이 위에 있고요. 또 노란색 점선이 아래에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12주 고점이고 아래에 있는 점선은 12주 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상의 폭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폭이 생기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선 하나에만 너무 의지하는 게 싫어서 또 너무 무모한 것 같아서 약간의 갭, 그러니까 쿠션을 두고 그 사이에서의 변동성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좀 참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12주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밴드, 이 밴드를 중심으로 주가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판단해서 어떤 적정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LG이노텍이 이번 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주선을 돌파했죠. 그죠? 여기 지금 제가 보시면 지난 10월 8일 주에 이렇게 제가 매수 사인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실상 이때 저는 주봉 차트상 매수 사인이 발생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조정 시 매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들어갔고요. 저는 지금 LG이노텍을 부분적으로 물량을 모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일단 이 매수 사인 이후에 한번 조정을 거쳤고요. 다시 지금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주봉상 매수 사인 났던 그 주봉의 종가 부분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더 힘을 내야만 어떤 돌파하는 그런 형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는 선은 사주선과 사주선을 이제 보시면은 이 사주선은 여기에 이렇게 그 분홍색 선 실선 있죠. 분홍색 선 실선, 이게 사주선입니다. 사주선은 일봉상 갖다 대면 이제 20일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주선을 돌파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단기적인 어떤 힘의 추세를 강하게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를 봐도
지금 LG노텍의 모습은 지지난주 매수 사인이 발생했을 때도 사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주에 조정받을 때 사주선을 이탈하고 심지어는 12주선도 잠깐 이탈했지만 저점 밴드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고 있었죠. 12주 저점 밴드까지는 여유를 두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 주에 들어서 4주선과 이 12주선을 모두 다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난주에 고점 레벨 또는 매수 사인이 발생했던 종가 부분을 지금 아직 차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그 상태를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봉상에서는 12주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4주선을 단기적으로 같이 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봉상의 20일, 60일선과 가장 가까운 선을 본다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주봉의 그 4주선이 일봉의 21선과 정확하게 매치가 안 돼요. 왜냐면 영업일의 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공휴일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면서 이게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되고 61선도 마찬가지죠. 61선과 주봉상의 12주선이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되지만 가장 근사한 값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이 지표인데, 이 지표는 바로 보스티안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네, 1일 강세 지표에 해당합니다. 이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래량 또는 큰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한번 매수 체결이 될 때, 한 번 또 매도 체결이 될 때 이제 다 뭐 같은 말이죠. 매수 매도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주로 이제 매수 체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수 체결에 큰 거래 대금에 또는 큰 거래량의 그 물량이 유입되는 것이 빈번해지면 이 보스티안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강한 지표의 파워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 10월 8일 주에 매수 사인이 발생했을 때 보스티안 지수가 이렇게 골든을 냈었죠. 근데 골든을 냈었는데 그 다음 주 조정받을 때 지금 다시 데드가 났지만 아직 이번 주에 다시 골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루한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보스티안 지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보스티안 지표도 특별한 어떤 세력의 힘의 세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보스티안 지수가 골든이 난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 쉽게 말해서 빨간 양선이 이 초록색의 시그널선 위에 계속 이렇게 위에 머물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죠. 그만큼 계속 거래 대금,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온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 제가 보는 기술적 지표 중에 피보나치 수율이라고 있어요. 피보나치 수율은 최근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거기 중심을 그 가운데를 그 영역을 피보나치 수율로 배분하는 HTS 상에 그 선을 긋는 그런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그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주봉상 봤을 때 현재 위치가 24% 정도 선에서 조금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첫 번째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24%에 해당하는 이 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지지선이 38%에 해당하는 이 선이에요. 38%에 해당하는 이 선. 사실 38%와 50%, 그 다음에 62%, 이 지지선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통계가 100% 맞는 법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38%와 50%와 62% 선에 좀 강한 지지를 보이는 것이 피보나치의 이론, 피보나치의 수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을 한번 참고로 보는 것이지, 야, 이 선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참고 사항으로만 넘어가시는 거고, 그런 참고들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참고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 매매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예, 절대 보조지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 예, 그러면 그게 말이 보조가 되면 안 되죠. 보조지표라는 건 말 그대로 보조인 거예요. 예, 참고 사항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참고, 이런 참고를 통해서 내가 결정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된다 정도로만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24% 지지를 좀 받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 50이 있는데요. 일단 이 피보나치 상황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항상 보면 전체 영역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50. 중간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중간 부분이 만약에 훼손을 하게 된다면 이 주가의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0선을 잘 지키는지, 정말 얘가 계속 우상향으로 갈 놈이라면 일단 50에서 지지세가 여러 번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피보나치상 50배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그 지지선의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도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지우고요. 예,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제가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는 이점하고 이제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보는 이 차트 이렇게 딱 보실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차트를 왜 이렇게까지 해버렸냐, 뭐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걸 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차트를 공부하고 또 기술적 대응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 선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편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차트, 제가 직접 보는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고 간단한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 길이 없어서 되게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셔도, 처음 보실 때는 좀 복잡하셔도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보조적 그런 지표들은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어떤 그런 이론에서 간단한 점검 사항만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이는 만큼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번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차츰차츰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현재 LG이노텍의 주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상태는 제가 세 가지로 상태를 분석하는데요. 첫 번째 상태는 레벨업이라는 상태, 두 번째는 레벨 다운이라는 상태, 세 번째는 레벨 스테이라는 상태,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주가가 현재 상승형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락형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조정 구간에 있느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냥 저는 레벨업, 레벨 다운, 레벨 스테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LG이노텍의 차트를 일봉 차트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추세를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일봉상 차트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LG이노텍이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 있나요? 아니면 하락하는 구간에 있나요? 아니면 조정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 아이디어로 생각을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레벨 스테이, 그러니까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의 레벨 전에, 얼마 전에 바로 요 구간 안에, 요 구간 동안에 레벨 다운이 있었어요. 레벨 다운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레벨업을 한번 했은 적이 있는데요. 레벨업의 스테이 구간을 다 마치고 레벨 다운을 했다가 지금 다시 레벨 상승을 한 다음에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다시 레벨업이 종료되고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게 쪼개졌는데요. 보통 이렇게까지 잘게 추세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보이지 않죠. 네, 크게 보시면 이 자체가 하나의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일봉상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서 레벨 스테이와 레벨 다운, 레벨 업을 판단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레벨 업 구간에서는 절대 제가 추매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추격 매수하다 보면 자칫 고점에 물리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벨 다운이 발생했을 때도 제가 물량을 더 추매를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타기도 레벨이 다운되는 그 구간에서는 절대 물타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타기도 하고 물타기도 합니다. 저는 추격 매수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서 물량을 받쳐서 물타기도 합니다. 그 매매는 언제 주로 하느냐 하면 레벨 스테이 구간일 때, 쉽게 말해서 조정 구간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 판단이 되어졌을 때 추매를 한다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익절을 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뭐 전량 익절을 한다든지 또는 전량 손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는 레벨 스테이 구간인데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이라도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을 정해놨는데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지금 3등분을 해놨거든요. 이 3등분 선이 지금 대체적으로 하방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이 고점에서 저점으로 하방으로 떨어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약 한 11.20%, 마이너스 11.2% 정도의 하락률을 보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 꼭지에 혹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운이 나빠서 떨어져서 밑에까지 와서 이 레벨 하단까지 오면은 마이너스 11%의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까지의 하락은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락폭이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이 LG이노텍에 대해서 매수를 판단하고 매수 포인트에서 제가 원하는 매수 포인트에서 추매를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한다든지 그런 매매 활동을 이 구간 내에서 이 초록색으로 3등분 해놓은 이 구간 내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상 이걸 1층, 2층, 3층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1층에서 일정한 부분, 약 한 33%, 그 다음에 2층에서도 약 한 33%, 3층에서도 약 한 33%를 적절하게 배분되는 방법을 구사해서 물량을 다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를 꽉 채우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물량을 채운 것을 가지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레벨업, 또 새로운 이렇게 레벨업, 우리가 흔히 말해서 또 새로운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그 위에 상단에 새로운 레벨업에 하는 도중에 그 새로운 레벨 과정에서 저는 여기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결국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 실현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떤 추세를 봐서 더 한 번 더 레벨업이 기대된다면 예를 들어서 일부를 조금 청산하고 다시 떨어질 때 다시 물량을 좀 채우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가져가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예상대로 올라가서 또 떨어져주고 조정을 제대로 받아서 올라가주고 그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물량 전체를 들고 한 레벨이 아니라 그 다음 레벨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또는 그 다음 레벨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목표 주가나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의 보조 지표들이 조금 경고음을 낸다고 판단될 때는 부분 익절이나 전량 익절을 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그 추세를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3등분 구간에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치가 현재 3층에 있잖아요. 그죠? 3층에 있기 때문에 3층에서는 너무 많은 물량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33%를 담는다고 쳐요. 물론 정확하게 33%를 딱딱 뭐 칼같이 지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완전히 칼같이 지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어떤 그
전반적인 장 분위기가 안 좋다. 요즘 조금 안 좋잖아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조금 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 장 분위기 안 좋은 걸 저는 뭘로 주로 많이 판단을 하냐면은 바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ADR 좀 지우고요. ADR 지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가 장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항상 장이 끝나고 나면 매일매일 저는 아주 오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이런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시키고 있는데요. 장이 끝나고 나면 현재 ADR 지표를 항상 기록을 합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ADR 지표라는 게 뭐냐면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를 기준으로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토탈 합쳐서 한 2000 종목 되지만 뭐 그 중에서 코스피가 뭐 700 종목이라고 쳐요. 700 종목인데 350 종목이 오르고 350 종목이 내리면 ADR 지표가 100이 됩니다. 그게 100이 기준이고요. 상승이 더 많아질수록 100보다 더 올라갈 것이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으면 100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내가지고요. 저는 평균을 5일 평균을 하고 33일 평균을 합니다. 두 가지로 세팅을 했죠. 5일은 좀 단기간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33일은 조금 중장기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한 걸 그래프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5일에 해당하는 ADR 지표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종합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예요. 네, 코스피 지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ADR 지표입니다. ADR 지표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흔히 코스피, 코스닥을 지수를 볼 때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락인지 상승인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지수만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ADR 지표라는 거예요. ADR 지표가 만약에 더 많이 떨어진다는 말은 더 많은 종목이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개 종목 중에서 더 많은 종목이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다. 어떤 종목을 새로 편입했다. 그랬을 때 그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더 적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확률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면 내 종목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DR 지표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체감하는 그 느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수는 오르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지수는 분명히 오르는데 더 많은 종목이 떨어졌어요. 더 많은 종목이 떨어졌어요. 물론 단 하루만 보자면 오늘이 어땠나요? 단 하루만 보자면 오늘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323종목이 상승했고 514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코스피 이야기예요. 그리고 71종목이 보합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분명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니라 종합 주가 지수는 분명히 올랐는데 더 많은 종목이 하락한 ADR, 물론 이건 5일 평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을 반영하지는 않죠. 오늘 하루만은 반영하지는 않지만 물론 ADR 지표를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면 이렇게 막 정신없어요. 하루하루의 변동이 아주 큽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그 진폭이 아주 크고 막 들쭉날쭉 여기에서 어떤 추세를 읽기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평균을 이용해서 보거든요. 평균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 평균을 보고 또 33일 평균을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합 주가 지수는 올랐는데 더 많은 종목이 하락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은 더 적은 종목이 올랐음에도 종합 주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주로 대형주 위주의 소수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고 일반 중소형주들은 주가가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중형, 소형의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업종 지수에 대해서 종목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요. 오늘 대형 종목은 코스피입니다. 대형 종목은 오늘 0.66% 상승했고요. 중형 종목들은 오늘 마이너스 0.14, 소형 종목들은 마이너스 0.39%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대형주들이 올랐지 중소형주들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는 결국 숫자로 봤을 때는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장에 지배하는, 장에 영향을 주는 게 훨씬 더 파워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종합주가지수는 올랐는데 나는 떨어진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장 후반에 좀 이렇게 극적으로, 특히 코스닥이 극적으로 많이 상승 반전을 시켜준 걸 확인하셨죠? 네, 코스닥 잠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이 ADR 지표는 이 종목 분석 때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말 나온 김에 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사실 좀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5일 평균을 보자면 코스닥도 많이 오늘 하락했어요. 마찬가지로 ADR 지표도 하락한 거죠. 이게 최악입니다. 지수의 방향과 ADR 지표의 방향은 정말 심리적으로나 또 통계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계속 밑으로 더 떨어지는 종목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코스피와 달리 지금 코스닥은 대형주들조차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닥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611종목이 올랐고 657종목이 내렸거든요. 보합이 99합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내려간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5일 평균으로 보면은 코스닥의 그 5일 평균은 48.37을 보인다고요. 100이 똑같다 그랬죠. 오르는 거랑 내리는 게 똑같은데 48.37이라고 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내리고 있다. 물론 5일 동안의 평균이에요. 오늘 하루만 보면 93.49. 그죠? 오늘 하루도 100이 안 됐어요. 내리는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100이 안 됐던 거죠. 예, 그게 평균에 포함되니까 48.37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래프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조금 올라가는 반면에 ADR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33일 둘 다 하락세를 보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여전히 하향 추세가 강하다. 하향 추세가 강하다. 코스피는 상승 추세가 조금 있긴 하는데 주로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조금 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기운들을 통해서 이 3등분 되어 있는, 이 3등분 설명하려고 지금 너무 딴 데서 시간을 보냈는데 1층, 2층, 3층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방 추세, 지금 물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니까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은 3층에서 물량을 33%또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부분에서 또 그것도 하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내릴 때 밑에서 걸쳐놔서 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고 올라가는 구간, 이 1층이라는 구간에서 올라갈 때 그 종목을 매수 또는 추매를 한다면 물량 확보가 더 안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세를 거스르지 않은, 추세와 따라가는 방향으로 물량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노텍은 충분히 매집하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11%까지 생각하시고 물량을 이 구간에서 모으신다면 뭐 평균이 꼭 마이너스 11%는 안 되거든요. 뭐 대충 평균 단가가 이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이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이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거의 중간 부분에서 매수 단가가 형성될 수 있게끔, 평균 단가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 매집을 하신다면은 그 다음에 레벨업의 과정에서 여기에서 매집했던 충분한 물량을 이 단계에서 일단 수익을 1차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LG이노텍은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은 지금 뭐 그렇게 눈에 띄게 LG이노텍이 높은 거래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9월 2일 때 거래대금이 조금 높았죠. 이 거래량이 좀 높았는데 이때의 힘으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금방 꼬꾸라졌죠. 금방 꼬꾸라졌는데 금방 이렇게 하락할 때는 뭐 크게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파동이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 힘의 세기가 정말 물량을 매도하고 이탈했다는 거라기보다는
뭐 일부 물량이 이 구간을 통해서 이익을 본 물량이 빠져나갔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거래량을 볼 때도 보통 저는 20일 그 거래량 평균을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놨잖아요. 보통 모든 차트에 이제 그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거래량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은 무시해버립니다. 완전히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고요. 20일 선 그러니까 20일 거래량 평균을 살짝 튀어나온 거 있죠. 예,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내용을 봅니다. 이 내용을 보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세팅 방법과 조금 다르게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 뭐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거래량을 표시를 하는데요. 저는 보시면은 조금 진한 초록색이 있고 좀 연한 초록색이 있죠. 저는 이걸 그냥 잔디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은 상승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좀 진한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상승했던 주가가 상승했던 그날은 이렇게 거래량은 좀 진한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연한 초록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0일 이동 거래량 평균선이 있잖아요.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자 그어서 제가 선이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 가늘게 해서 선을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일까봐 제가 다시 선을 긋는 겁니다. 요렇게 선을 그었죠. 선을 그으면 이게 20일 거래량 평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밑에 부분은 다 제가 무시한다고 했죠. 이 밑에 부분은 다 무시를 할 거고요. 다 무시했고 없는 거라고 치고 위에 있는 부분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만 봐서 지금 이만큼의 물량이 돌았다. 이만큼의 물량이 돌았다. 어떤 물량?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돌아온 물량. 이 물량들은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의 세력이었어요. 그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의 세력인데 빠져나갈 때는 어때요? 이거 하나죠. 지금 현재는. 빠져나간 건 이 힘의 세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되는 거래량이죠. 그러면 이 전체 거래량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을 뺀다면 치면 예를 들어서 거의 뭐 비슷한 게 있네요. 이만큼의 두께가 각각 없어지면 아직도 이 두 덩어리의 거래량 힘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세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양봉, 상승상에 그게 뭐 꼭 상승의 거래량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팔자 거래량도 포함되어 있고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해도 충분히 거래량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힘이 없어요. 이 거래량이 힘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강한 추세의 파동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레벨 스테이 구간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는 제가 이 상승과 하락의 볼린저 밴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린저 밴드는 최근에 이게 지금 제가 보는 볼린저 밴드는 20일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이 얼마겠죠? 네, 20일 이동 평균이겠죠. 여기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2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그 다음에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린저 밴드는 뭐냐면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오가면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의 어떤 그 주가의 반응이에요. 물론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고 내려갔을 때 강한 하락의 힘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확률은 평균적으로 양쪽 다 합쳐서 6%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이 볼린저 밴드 구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단을 맞으면 상단으로 가는 것이 미션이고 상단을 맞았으면 하단을 맞으러 가는 것이 미션인 거예요. 물론 그 미션의 가운데 중간에 어떤 세력이 있냐면 바로 20일이라는 이동평균, 쉽게 말해서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이 있거든요. 그 중앙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하단으로 내려갔던, 하단을 만났던 이 볼린저 밴드가 다시 상승을 할 때
여기 21을 만나게 됩니다. 21선을 만나게 되면 21선에서 너 어디가? 저 상단 가는데요. 아니야, 너 내려가. 아직 못 가. 하면 다시 튕겨 내려온다면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단을 향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향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단을 또 맞아버리면 하단을 하방을 두 방 맞는 셈이에요. 두 방을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강력한 하락의 힘이 세집니다. 점점. 이 상단을 만나지 못하고 하단을 연속적으로 점점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하단의 힘이 세집니다. 반대로 상승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상단을 만나고 21을 만나서 다시 반등해서 또 상단을 만나고 또 21선을 만나서 또 상등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그 추세, 상승 추세의 힘이 점점 세지게 돼요. 그래서 추세가 완전하게 한 방향,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그 튕김, 그러니까 아래 하단 부분을 만나고 위에 상단 부분을 만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8월 중순쯤에 LG이노텍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났어요. 그리고 21일 탈환을 실패하고 다시 밀렸다가 재다시 21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21을 이 주가가 21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그냥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단도 만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다시 또 올라가죠. 상단도 만나지 않고 하단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LG이노텍의 볼린저 밴드가 봤을 때 다른 거 다 무시하고요. 볼린저 밴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션이 뭐냐? 바로 상단 밴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단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그재그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뿐이지만 어쨌든 얘의 미션은 이 상단에 있는 볼린저 밴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못 만나고 다시 밀려서 하단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단의 힘이, 하방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확인하시는 거.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LG이노텍은 상단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한다. 어떤 입장에서? 볼린저 밴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ADR 지표를 설명드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항상 설명드릴 때 기술적 분석을 설명드릴 때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그 루틴대로 딱딱딱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한 30분에서 40분, 뭐 많게는 45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ADR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오버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 루틴은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고요. 마지막 추세선만 일목균형표만 하나 더 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LG이노텍을 팔로업 영상으로 설명드릴 때 그때는 또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도 많은 분들이 아주 복잡한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보조지표예요. 일목균형표만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책의 양이 있습니다. 저도 보다가 포기해버렸는데 너무 어렵고 해서 너무 복잡하고 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건지면 된다 라는 게 보조지표. 어차피 보조지표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선이라면 그 중에 내가 봐서 이런 이론을 또 이런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목균형표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분홍색이 선행스팬 1, 하늘색이 선행스팬 2죠. 지금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양운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에 이걸 되게 좋게 봐요. 그죠? 양운을 되게 좋게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일목균형표를 이 지금 주가가 깔고 있죠. 일목균형표 위에 지금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이 매물대, 이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대를 매물대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매물대를 잘 돌파했다. 그리고 또 지지를 또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저는 스트렝스팬 1, 2를 통한 구름보다는 뭐 양운, 어문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후행스팬의 위치죠. 후행스팬 여기 보시면 노란색의 라인입니다. 노란색의 이 후행스팬은 지금 현재 주가의 딱 26일 이후로 가서 보여지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위치와 이 위치는 똑같아요. 26일 지금 이건 이제 캔들 차트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거랑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캔들 차트를 선 차트로 변경하면 요거랑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림자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자인 후행스팬을 봤을 때 이 후행스팬이 이 주가의
이 주가 대역 있죠. 예, 현재 이렇게 주가가 가고 있잖아요. 예, 이 주가의 대역을 이 후행 스팬이 돌파해서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 있다는 말은 여기 밑에 있었잖아요. 밑에 있다는 말은 이 가격대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을 뚫어야 되는 매물대, 저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주가 대역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한 3일 정도, 4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후행 스팬이 그걸 계속 잘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이게 강한 상승을 보여야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겠죠.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다시 이 가격대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이걸 잘 뚫으면 물론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이게 뚫고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가면 같이 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상도 지금 추세를 잘 보셔서 이 후행 스팬이 이 주가대를 잘 돌파하고 또 지지를 잘 받고 가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되게 기로에 서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게 살짝 들어갔다가 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뭐 같이 떨어지면 큰일이지만 그냥 슬쩍 보합만 돼도 그죠? 조정만 보여도 뚫고 자연스럽게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보합을 보이더라도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뚫어졌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건 이렇게 이 추세 그 가격대를 타고 같이 올라가주는 이렇게 주가가 같이 올라가주는 일이 생기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힘의 세기를 한번 조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세선 잠깐 봐드리면 추세선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얀 선으로 그어놨죠. 추세선도 여러 가지 걷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은 음봉, 쉽게 말해서 떨어지는 날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봉, 양봉 무시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시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건 무슨 법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했을 때 이게 가장 좀 잘 맞더라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제가 이용하는 거고 밑에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봉의 저점과 저점들만 연결합니다. 양봉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요. 그러니까 양봉의 저점과 양봉의 저점을 연결하고 떨어지는 것은 하방 추세를 보는 것은 음봉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걷는데요. 지금 현재 LG이노텍은 아직 이 추세선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좀 남아있죠. 이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이 어떤 형태를 잘 보여서 어쨌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레벨업의 기운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평상시 다른 종목들의 기술적 분석보다 훨씬 더 적은 반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요. 중간에 뭐 ADR이 끼고 막 이러면서 지금 그 자체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 버려가지고요. 일단 오늘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LG노트는 분명히 저평가에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때마다 물량을 매집하는 것도 괜찮고 또 이미 있으신 분들은 절대 지금 현재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 레벨 안에서만 잘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4,750원 147,500원 정도가 손절선으로 잡고 가도 대응해도 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로 밑에 145,690원 파란 라인이 있죠. 이게 바로 2020년 저점 밴드입니다. 이 밑으로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2020년 실적 입장에서. 그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너무너무 싸지게 되는 상황.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위치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방이 안 되기를 바라고 싶고요. 이 정도까지 하방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 적정한 선에서 잘 조정 국면을 잘 보여서 새로운 레벨을 위해서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또는 분위기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좀 좋은 방향에서의 LG이노텍 분석을 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긴 영상을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 준비하고 올릴 수 있도록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